자, 오늘은 오스냅부터 옵셋, 트림, 익스텐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고 익스텐드까지 하면 도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여기까지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선을 그리는 도구, 원을 그리는 도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명령어에서는 1차적으로 선을 그리는 방법과 원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옵셋, 트림, 익스텐드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선을 길게 그려요. 그냥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서 작업을 하는데 길면 트림으로 잘라요. 짧으면요, 익스텐드로 늘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캐드를 다루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까지 알면 캐드는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달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도면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게 아니고 캐드는 이렇게 다루는구나. 이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캐드 다루는 방법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 어렵지 않아요. 자, 그 중에 이제 오스냅이라는 명령어를 공부할 겁니다. 오스냅,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객체 스냅,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 스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브젝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체란 뜻입니다. 물체란 뜻이에요. 물체, 사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객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물체가 두 개가 있네요. 라인하고 서클하고. 라인과 서클의 어떤 특정한 좌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오스냅입니다. 내가 눈으로는 보여요.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걸 삼각함수를 통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캐드한테 시키는 거예요. 캐드에는 온갖 삼각함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키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건 캐드가, 쉬운 건 내가. 자, 오스냅은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니, 크게 두 가지예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한 번 쓰기, 1회 사용하기는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오스냅 상자가 뜹니다. 이렇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스냅,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상자가 떠요. 여기서 선택해서 쓰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걸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세팅해 놓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오스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오스냅의, 자, 오스냅의 종류부터 먼저 알아보죠. 첫 번째, 선 관련. 두 번째, 원 관련. 세 번째, 기타. 그잖아요. 우리는 두 개밖에 안 배웠잖아요. 선하고 원 두 개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죠? 자, 선 관련해서 엔드포인트. 이거 뭐예요? 끝점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미드포인트는 중간점이죠? 어려운 거 있나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죠? 선의 끝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 캐드가 알아서 선의 끝점 찾아요. 선의 중간점 찾아주세요 그러면 중간점 찾습니다. 선 관련해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원 관련해서는요,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요. 그 다음에 쿼드란트. 얘가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이건 접점. 탄젠트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서클에 TTR 기능이 있었죠.
접하고 접하고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그죠?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탄젠트는 알아요. 아, 선이나 원에 접하는 지점. 센터 알아요. 원의 중심점. 원의 중심점 찾아주세요. 그럼 돼요. 근데 저 쿼드란트는 아이고 스펠링 틀렸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쿼드란트. 스펠링이 틀렸어요.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4분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4분점이 4분의 1점이란 뜻이에요. 유사어가 하나 돌아다니는데 쿼터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농구 경기에서 쿼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1쿼터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쿼터가 15분이란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15분을 뜻하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7시 반이에요. 그럼 30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쿼터라는 단어도 써요. 쿼터가 15분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쿼터는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 쿼터와 쿼드란트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원을 수평, 수직으로 나누면 나오는 4개의 점 있죠. 0도점, 그 다음에 90도점, 180도점, 270도점 4개 나오죠. 네, 맞아요. 이걸 쿼드란트 점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퍼펜디큘라. 수직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섹트. 교차점이요. 선과 선이 혹은 원과 원이, 선과 원이 서로 교차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시키는 게 인터섹션. 자, 퍼펜디큘라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동의어도 없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수직점이요. 어떤 선에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이라고 하죠. 수직선, 수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바로 퍼펜디큘라입니다. 이렇게 7개네요. 7개를 먼저 외우시면 돼요. 대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한 10개, 11개 정도 돼요.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수업하다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선에 관련해서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원에 관련해서는 센터 포인트, 그 다음 쿼드란트 포인트, 그 다음 탄젠트 포인트, 그 다음 기타, 인터섹트, 교차점, 퍼펜디큘라, 수직점. 자, 이해되셨죠? 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얘네들이 명령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명령어가 아닙니다. 보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명령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라인, 서클처럼 그냥 커맨드에다 다이렉트로 딱 쳐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미드라는 미드 포인트 있잖아요. 저 미드 포인트를 실행하면 피라미드 그린다고 나와요. 저 엔드 포인트 실행하잖아요. CAD 종료돼요. CAD 종료하는 명령어가 큐트, 엑시트, 엔드 3개예요. 지금 엔드 막아놨어요. 그래서 엔드 그리고 엔터 치면 대화 상자 뜰 겁니다. 큐트 명령어 쓰세요라고.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엔드라고 쓸 겁니다.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떠요. discontinued command.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 use the qt command. 그 qt 명령어를 사용하세요.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료하려면. 이해되시나요? 네, 옛날에는 이걸 안 막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작업하다 그래요. 무슨 얘기요? 캐드가 종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아놨어요. 엔드는 막아놨어요. 그럼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씁니다. 자, 라인.
지금 여기 뭐라고 물어보나요? 제가 라인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커맨드에서 뭐라고 물어보나요? 점을 입력해달라 그러죠. 이때 쓰는 겁니다.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서클. 그럼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센터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오스냅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CAD가 우리한테 포인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명령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요? 미드 포인트라고 적어놨잖아요. 엔드 포인트라고 적어놨잖아요.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CAD가 우리한테 포인트를 물어볼 때 우리도 포인트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CAD가 우리한테 좌표를 물어본단 말이죠. 점을,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이 위치를 쓰는 겁니다. 자, 보시죠.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이 점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저기 있는 저 점에서부터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라인. 지금 CAD가 우리한테 포인트,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입니다. 왼 버튼 아니고 오른 버튼이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여기에 엔드 포인트라고 있죠? 이 부분. 위쪽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엔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끝점이란 뜻이죠? 자, 클릭. 그리고 마우스로 오브젝트 위에 딱 갖다 대니까 아이콘이 만들어지죠? 탄젠트처럼. 탄젠트도 라인 위에 올라가니까 탄젠트 아이콘 떴었죠? 네,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저게 오스냅 아이콘인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가까운 끝점이 알아서 찾아지게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찾은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이때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선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클릭.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하고 이번엔 여기다가 씁니다. 직접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엔드 쓰고 엔터를 쓰면 됩니다. 엔드. 그리고 엔터. 자, 오브라는 메시지가 뜨죠? 네. 이제부터는 다른 오스냅들은 다 막히고 엔드 포인트만 실행됩니다. 그리고 다른 끝점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럼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클릭.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이게 1회 사용법입니다. Shift 오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오스냅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입력하려면 오스냅을 알아야죠? 자, 여기요. 엔드, 미드, 여기 센터 다 쓰는 게 아니고 CEM만 쓰는 겁니다. 쿼드란트는 QUA, 탄젠트는 TAN, 인터섹트는 INT, 퍼펜디큘러는 PER. 앞에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세 글자만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걸 저는 타이핑하는 게 더 빨라서 타이핑해서 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느라고 Shift 오른 버튼 누르는데 생각보다 Shift 오른 버튼 쓰면 나중에 혼나요. 현장 가서 혼나요. 느리다고 혼내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세팅해 놓고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영구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죠. 영구 세팅은 오스냅 명령을 쓰는 겁니다. 커맨드에다가 오스냅 엔터. 자, 한번 실행시켜 보시죠. 이거 쓰실 때 select all 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오스냅들끼리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게 먼저 잡히고 어떤 게 나중 잡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오스냅을 해제해야만 어떤 오스냅이 실행돼요. 두 개가 동시에 체크되어 있으면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select all 해놓고 나면 도면을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이것도 아주 숙달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뭐냐면 선 관련해서 하나, 원 관련해서 하나, 그 다음 기타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하나, 이렇게 네 개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 관련해서 엔드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원 관련해서 센터 포인트 하나, 그 다음 자 기타, 인터섹트, 여기 인터섹션이라고 있네요. 얘 하나. 그러면 3개 됐죠? 자, 이렇게 3개를 체크해 놓고 그냥 그때그때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러면 내가 굳이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갖다 대도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끝점이 알아서 찾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쓰여지는 거 보이셨나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화면 하단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모난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각도계 하나. 이 각도계가 아니고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사각형이 바로 오스냅이에요. 오스냅 온오프입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오스냅이 이렇게 꺼집니다. 얘를 누르면 오스냅이 켜져요. 단축키가 F3키입니다. F3 누르면 꺼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누르면 켜지는 것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저 네모난 사각형 오른편에, 즉 오스냅 아이콘 오른편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여기 오스냅 목록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오스냅 명령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찍어서 오스냅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이해되셨나요? 뭐 상황에 따라서 오스냅 명령을 쓰시면 돼요. 이제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빨리 쓰는, 캐드를 빨리 활용하는 방법을 체크하셔야죠. 네, 여기서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란 뜻이죠. 중간점이란 뜻이죠. 그러면 선의 중간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인. 갖다 대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면 바로 얘예요. 전에 설명했나요? 여기 원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원 아이콘이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각도 추적기란 뜻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죠? 직교좌표하고 그 다음 폴라 트래킹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직교좌표, 폴라 트래킹, 각도 추적기하고, 이렇게 5스냅 추적기하고, 그 다음 5스냅을 켜놓고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서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서클의 원 관련 5스냅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원의 중심 좌표에서 원을 다시 그리고 싶어요. 서클. 자,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 그리고 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중심 좌표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에다가 갖다 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간혹 우리는 이렇게 원 안쪽에다 놓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왜 중심점 못 찾아요? 라고 합니다. 여기는 면적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면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2D예요. 2D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를 2D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선, 원, 전부 다 똑같아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원을 클릭해야만 이렇게 중심 좌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명령할 때 원을 이렇게 클릭해야만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이와 같이 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서클. 자, 그 다음에 원을 이렇게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5스냅이 이렇게 찾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서클. 원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럼 5스냅이 찾아지죠? 이때 마킹이 이렇게 생겨요. 다이렉트로 원을 이렇게 중심점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다시 봅니다. 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점이 마킹이 됩니다. 이때 이 중심점을 클릭하시면 5스냅 센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쿼드란트요. 라인, 쿼드란트입니다. 4분의 1이 되는 지점인 거죠. 이렇게. 쿼드란트.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요.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보시죠. 쿼드란트는 이처럼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는 걸 쿼드란트라고 하고, 자, 이번에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라인, 그 다음에 탄젠트.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에서부터 이렇게 탄젠트가 끌려 나와요. 다시 볼까요? 탄젠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바깥의 점에서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 탄젠트 5스냅. 그러면 이렇게 접선으로 들어오게 돼요. 다시 봅니다. 탄젠트. 이렇게요. 우리가 탄젠트 5스냅을 찾는 방법이 원을 클릭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원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여기 보시면 교차점 보이시나요? 이런 교차점들. 교차점을 찾는 5스냅이 바로 인터섹션입니다. 자, 서클, 인터섹션. 그 다음에 원을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차점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서클, 라인으로 가볼까요? 라인, 인터섹션. 그 다음에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내서
선을 혹은 원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인터섹션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옷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 일회용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거 지금 쓰는 건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만 해당합니다. 자, 라인, 인터섹션, 자, 선 클릭, 그 다음 원 클릭.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인터섹션, 원 클릭, 선 클릭. 찾아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인터섹션, 선 하나 클릭, 선 두 번째 클릭. 교차점 찾아지나요? 이렇게요. 각각 클릭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요. 얘가 쭉 연장이 되면 여기 어딘가에 교차되겠죠. 서클, 인터섹션,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교차되는 지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 선을 연장하고 이 선을 연장하면 여기서 만난답니다. 근데 연장할 수는 없어요. 서클, 인터섹션,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그러면 해당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여기 있겠죠. 서클, 인터섹션,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여기랍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인터섹션,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수직점입니다. 자, 사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그 다음 라인,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 퍼펜디큘라, 선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아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클릭했잖아요. 지금은 선을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자,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클릭. 자, 마우스를 빼면 이렇게 수직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느 방법을 쓰든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좌표를 이용해서 선을 그립니다. 라인, 골뱅이, 80만큼 90도, 아니, 80만큼 0도, 80만큼 90도, 80만큼 180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 다음 이거는 간단해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미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드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라인, 여기 미드 포인트. 물론 여기 교차점도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미드 포인트이면서도 그 다음에 교차되는 교차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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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포인트, 교차 포인트. 다시 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그 다음에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 쿼드란트를 체크해 볼까요? 쿼드란트, 쿼드란트,
쿼드란트. 이런 모습이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은 중심 반지름. 자, 원의 센터. 반지름 10mm. 자, 또 있죠.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먼저 서클을 그립니다. 반지름 40짜리인 원이요. 그 다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선을 그리시면 돼요. 40mm짜리 라인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끝점에서 반지름 15인 원, 그 다음에 교차점에서 반지름 15인 원, 나머지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옵셋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AD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AD를 씁니다.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간격을 띄워서 복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mm 띄워서 복사해 주세요. 50mm 띄워서 복사해 주세요. 이게 옵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사선으로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얘가 옵셋이에요. 옵셋.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옵셋 디스턴스. 여기다가 옵셋 간격을 넣어달랍니다. 옵셋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첫 번째로 옵셋할 간격을 넣어달래요. 몇 미리 옵셋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이번엔 뭐라고 물어보느냐?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 띄울 오브젝트를,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선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CAD가 다시 물어봐요. Point on side to offset. 옵셋할 방향. 이쪽인지, 이쪽인지. 자, 마우스 커서가 통과되면 복사되는 모습이 바뀌고 있죠? 이때 클릭. 그럼 복사가 끝난 겁니다.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값을 바꾸고 싶어요. 지금 30mm인데 예를 들어서 10mm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중간에 못 바꿉니다. 옵셋 간격은 중간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옵셋을 종료하고 다시 옵셋을 실행하고 값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10mm. 그리고 엔터. 그리고 다시 복사. 다시 옵셋 30mm. 이거. 자, 복제된 거 보이시죠? 간격이 바뀐 건 중간에 옵셋 명령어 종료하고 간격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0도 방향으로 복사된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셋은 0도 방향으로 복제되는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 즉 수직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서클.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50mm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50짜리 원이에요. 옵셋 10mm. 그리고 자, 10mm씩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혹은 10mm씩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보시죠. 반지름을 체크하면 얘는 20mm, 얘는 30mm, 얘는 40mm, 얘는 50mm,
60mm. 뭐가 바뀌었나요? 원을 옵셋하면 뭐가 바뀌어요? 반지름이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을 옵셋하면 간격이 바뀌는 거고 원을 옵셋하면 반지름이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은 간격, 원은 반지름. 자, 옵셋은 이게 끝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쉽죠? 자, 트림입니다. 자, 트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트림과 익스텐드가 여기 있어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가 저 위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 눌러보시면 트림과 익스텐드가 같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왜 같이 묶어놨을까요? 명령어 사용 방법이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아요. 다만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늘리는 거고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배우게 되면 익스텐드는 그냥 따라와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익스텐드를 배우면 트림은 그냥 쓸 수 있어요. 자, 트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자, 저처럼 선을 그려보시죠. 트림을 할 건데 이 트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러면 캐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캐드는 혹은 영어는 경계를 먼저 물어봅니다. 경계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잘라 없어질 부위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트림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셀렉트 커팅 엣지. 셀렉트는 선택이고 커팅 엣지는 커트는 자르다죠. 엣지는 모서리고 자르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의역하면 경계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래서 경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경계 선택됐죠?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Trim. 자르고자 할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없어질 부위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없어졌나요? 네. 다시 봅니다. 언두. 제가 되돌리게 했어요. 컨트롤 Z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트림.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엔터. 그 다음 반대쪽, 이 바깥쪽을 클릭해 봅니다. 잘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선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런데 이 끝에 점이, 이 끝에 선이 잘려지잖아요. 경계가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끝점은 경계로 인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경계가 여기하고 여기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경계가 없죠. 그런데 끝점을 캐드는 뭐로 인식해요? 경계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경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릭합니다. 그럼 지워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가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자기 자신은 지울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은 급하면 이렇게 꼬리를 끊고 도망가잖아요.
네, 꼬리를 끊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몸통이란 얘기죠. 몸통은 지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지워져요? 이건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한번 해보시죠. 안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선을 조금 더 많이 추가해 볼까요? 제가 경계를 조금 더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도 경계를 더 추가해 보시죠. 경계를 이걸 다 선택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빈 공간 클릭하고 쭉 가면 이거 크로스 윈 셀렉트죠. 네, 크로스 셀렉트로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 크로스 셀렉트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자, 경계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경계 선택하기가 귀찮네요. 그냥 엔터. 그러면 모두 다 경계가 됩니다. 모두 다 경계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게 되면 모든 선이 전부 다 경계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방법은 경계가 단순할 때 쓰시면 돼요. 경계들이 복잡해지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경계가 복잡해지면 경계를 선택하고 쓰시는 게 좋고, 경계가 단순하면 굳이 지정하지 않고 쓰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여기 보시면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울타리요. 자, 펜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울타리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와 교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클릭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펜스를 쭉 그려서 손쉽게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펜스를 많이 써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조금 아까 그렸던 건데 이렇게요.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렸습니다. 다시 선을 길게 그렸습니다. 어떤 칠수 있게 그린 건 아니죠. 그죠? 자, 옵셋 80mm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위쪽으로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트림 펜스 어떤가요? 접혀가지고 그렸나요?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CAD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선을 그냥 길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길게 그리는 거예요.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를 그냥 길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옵셋으로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선이 길게 뻗어나왔잖아요.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쉽게 그려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려야 될 방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트림 자,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쳤습니다. 여기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엣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화면상에 엣지 보이시죠? 모서리란 뜻입니다. 자, 이 엣지를 누르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익스텐드 모드와 노 익스텐드 모드가 나옵니다. 기본값은 노 익스텐드 모드로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여러분들 자리에 간혹 익스텐드 모드로 바꿔 놓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공부할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노 익스텐드 모드로 반드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익스텐드 모드가 되면 무슨 얘기냐면 경계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경계가 어떤가요? 경계가 없죠. 그죠? 경계가 없는데 트림 됩니다. 왜 트림이 됐을까요? 여기 있는 경계가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된 겁니다. 익스텐드, 연장이란 뜻이죠. 네, 경계를 연장시켜서 그리지 않더라도 경계를 잘라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익스텐드 모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경계가.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경계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잘라야 되는데 이건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불구하고 막 잘려버리고 남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좋은 버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엣지를 노 익스텐드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안 잘려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죠. 트림 명령어 실행해서 엣지를 들어가 보세요. 익스텐드 모드인가? 노 익스텐드 모드인가? 그래서 만약에 익스텐드 모드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노 익스텐드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익스텐드를 쓸 겁니다. 라인 연장하기죠. 익스텐드. 그러면 똑같이 물어봐요.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경계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하나씩 눌러볼까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라인, 익스텐드, 선택하고 엔터. 클로즈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늘어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익스텐드, 선택하고 엔터, 펜스. 한 번에 늘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다시 라인,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클릭하니까 이와 같이 늘어나네요. 어떤가요? 익스텐드가 지금 제가 사용해 봤는데 트림과 사용 방법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을 몇 개 그려놓고 익스텐드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얘를 그려보도록 하죠. 그 아래쪽에 있는 예제입니다. 자, 라인 80mm, 그 다음에 각도를 60도로 30도로 바꾸고, 자, 120도 방향으로 80mm, 마지막 클로즈, 서클, 끝점에서 반지름 15, 자, 이렇게 끝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투포인트요. 투포인트로 여기 교차점에서 클릭, 여기 교차점에서 클릭. 다시 투포인트,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다시 투포인트,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그 다음 라인으로 여기 교차점, 미드포인트, 다시 교차점, 미드포인트, 교차점, 미드포인트, 교차점.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육각형이네요. 우리 이거 해봤어요. 라인, 자, 40mm, 그 다음에 60도 방향이죠. 60도 방향으로 40mm, 그 다음에 120도 방향으로 40mm, 그 다음 180도 방향으로 40mm, 그 다음 240도 방향으로 다시 40mm, 마지막은 클로즈. 자, 선을 끝점끼리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이게 얼마죠? 15인가요? 네, 15.
그 다음에 투포인트로 끝점, 교차점, 끝점, 교차점.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선의 전체 길이가 100mm입니다. 이제부터 도면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어떻게 그리시냐면 전체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비유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 얼굴 그려보셨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자화상 그리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 얼굴들을 많이 그려봤을 겁니다. 인물화 같은 거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그렸을까요? 자, 첫 번째, 오른 눈썹을 아주 정교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오른 눈을 정교하게 그리고, 왼눈썹 정교하게 그리고, 왼눈 정교하게 그리고, 그 다음 코 정교하게 그리고, 입 정교하게 그리고, 얼굴 윤곽선 정교하게 그리고, 귀 정교하게 그리고. 맞나요? 아니면 얼굴 전체를 대략 그리고 중심선과 눈의 위치, 이마의 위치, 코의 위치 등을 나눈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정교하게 그려나갔던가요? 어느 쪽이었나요? 후자죠. 그죠? 네. 하나씩 하나씩 정교하게 그리면 나중에 가서 다 틀어져요. 도면 그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체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전체 윤곽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체 윤곽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전체 윤곽, 전체 크기가 얼마인가요? 100에 100이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40mm씩 안쪽으로 옵셋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선의 라인이 13mm씩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봅니다. 라인, 그냥 선을 길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그리는 거예요. 옵셋 100mm. 트림. 자, 전체 윤곽 그려졌나요? 전체 윤곽 그려졌죠. 그 다음에 옵셋 40mm. 안쪽으로 하나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트림으로 잘라내면 나비 매듭이 된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옵셋 13mm. 그러면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 됐네요. 그 다음에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크로스로 하셔도 되고, 펜스로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트림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나요? 여기서 좌표 쓴 거 있나요? 선을 정확하게 그렸나요?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방법이에요. 선을 그냥 길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써요? 옵셋을 씁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요. 또 옵셋 씁니다. 그 다음 또 트림으로 잘라내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집 모양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160이고요. 80이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자, 보세요. 라인, 골뱅이 30만큼 0도, 3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건 상대좌표밖에 안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50, 30, 골뱅이 60만큼 180도, 다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상대좌표입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마지막 클로즈.
그려지죠? 자, 우리가 그리는 방식입니다. 역시 선을 크게 그립니다. 옵셋, 일단 전체를 그리는 거예요. 자, 160, 옵셋, 80.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그때그때 정리합니다. 자, 이 아랫부분, 여기부터요. 옵셋, 30. 자, 그 다음에 트림합니다. 선 정리해 주세요. 그럼 아랫부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옵셋 30, 옵셋 50.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라인. 자, 미드포인트에서, 여기 미드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옵셋 40mm.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20인원. 다시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5. 다시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5. 다시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0. 다시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0. 자, 이해되시나요? 전체를 그리고 부분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부분 맞춰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려놓고 부분 맞춰 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